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방송에서 이 일본 현대비즈니스의 이영하 교수와 주간 한국의 기사를 인용해서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꾸미는 음모는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핵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영세 중립국 통일 방안을 돌파시킬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1987년도에 김일성의 방안이고 김일성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가 있고 이거를 최근 3월 30일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갑자기 공개를 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국이 너무너무 흡족해하는 방안이다. 완전히 한반도를 다시 중국으로 복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본의 이영하 교수는 시진핑이 그렇게 증오하던 김정은이를 붙잡고 쎄쎄쎄하고 입을 못 다물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냥꾼도 다시 돌아온 새는 죽이지 않는다. 뒤통수 치고 열받게 했지만은 자기 구역으로 다시 들어온 놈은 받아준다. 더군다나 문재인이라는 호구까지 잡아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 베이징에서 그 난리친 그냥 김정은이 호텔 나갈 때 기차 탈 때 그렇게 환호한 거 시진핑 패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할 것은 대다수의 분석은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이 미국을 사기쳐서 또 시간을 벌어줘서 김정은의 핵무장을 도와줄 거다. 저는 이것까지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영하 교수가 얘기하듯이 트럼프가 바보냐? 지금까지 클린턴, 오바마, 부시를 그렇게 욕하고 다녔는데 뒤통수 맞았다고. 그런 똑같은 수법에 뒤통수를 맞겠냐? 그래서 그거는 끝났다.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핵 개발은 끝났다. 트럼프에 막혀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내세울 거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이게 정말 공론화가 됐을 때 지금 김정은이나 이 문재인이는 지금 이 정도 사고하는 거죠. 우리 이제 너희 도움이 필요 없어. 미군 나가. 우리가 핵 개발해서 너희 위협하지도 않을 거니까 너는 이제 우리 간섭하지 마. 우리 민족끼리 선택해서 통일하고 우리 민족끼리 중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미국이 순순히 물러날 거다. 포기할 거다. 이거 상정하지 않고는 절대 이 방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일단은 지금 존 볼턴이 중심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 전략입니다. 이것들이 사기만 쳐봐라. 가만 안 둔다. 그리고 김정은이 최대한 빨리 만나가지고 이놈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끝장을 내버리겠다. 지금 미디어워치 기사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 문화인류학자 그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폐기 조건을 내걸어서 그거를 판을 깨버리고 그냥 끝장을 내겠다. 지금 그 전략으로 나간다. 잔뜩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기를 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국력 차이가 1000배 차이 나는데 어디다 사기칩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이 4월 27일 날 아마 김정은과 문재인이 그날 영방제 통일방안 발표하지 않을 거고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15 남북 공동성명에 이미 남측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는 유사하다. 이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남측의 연합제가.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다시 논의 들어간다 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을 이렇게 이행한다는 개념은 결국은 연방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개돼지들 좀 더 속인 다음에 결국 어느 순간에 연방제로 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익명 관계자가 끊임없이 질러대는 게 일괄로 타결은 하겠지만은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핵 개발하려고 또 시간 버네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이 연방제 통일이 목표면은 그거는 남측에 문재인이 세뇌시킨 개돼지들을 속일 시간을 더 벌어야 된다. 지금 내일 당장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하자 그래버리면은 그건 안 되니까
평화쇼, 사기쇼 좀 더 해가지고 남한의 국민들을 더 많은 개돼지를 양산해서 이를 속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그 시간 끌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일단 트럼프 앞에서는요.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완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하겠다. 이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이면은. 근데 그때까지 연방제를 딱 도장을 찍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일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만들어서 미군 철수, 영세 중립, 중국 복속 연방제를 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이한테 이 주어진 시간이. 왜냐하면 대놓고 연방제를 꺼내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끌면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 아버지처럼 뒤통수네. 이러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아예 무한정 끌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그리고 결국 문재인이도 김정은이에게 최소한 노무현의 14선언 정도, 14조 원 정도 퍼주고 지금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있는 50조 정도를 퍼주려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데 어차피 북한의 시장도 형성 안 돼 있는데 투자 시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퍼줘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한 나라다 이제 이 정도 나와야지 그 정도 퍼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제 선언은 꽤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꽤 빨리. 4월 27일 날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6월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딱 튀어나왔을 때 미국의 반응은 일단 핵무기는 막았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는 핵폐기를 시켰다 내가. 클린턴도 못했고 오바마도 못했고 부시도 못했는데 난 해냈다. 이거에 만족하고 빠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는. 만약에 힐러리가 됐었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수법이 먹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중국이랑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사람이고 굳이 나가서 미국을 팽창주의로서 중국을 막고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힐러리는. 오바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략은 클린턴 당선 전에부터 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 당선 전까지. 오바마나 힐러리를 전제로 했으면은 이거는 먹혀들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고 그 전에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미국과 공조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김정은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김정은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방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는 오바마와 힐러리를 두고 한 게 아닌가. 트럼프라는 이 장벽에 좀 걸려버린 건데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진용을 짠 게 너무 강한 반중으로 짰죠. 존 볼턴이 문제가 아니라 피터 나바로 무역국 국장, 사실상 미국의 무역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전부 다 중국 죽이기 책이에요. 중국을 잡아야지 미국이 다시 최강대국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독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미 FTA 갖고 난리치고 환율 조작 꼭 찍는다 난리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대만 여행법에다가도 지금 트럼프가 도장을 찍었고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는 존 볼턴, 마이클 폼페이오 그리고 무역으로는 피터 나바로 이 진용을 짜서 심지어 지금 원차이나 대만과 중국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무기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대만 여행법에다가도 좀 사인을 해서 압박을 하고 무역으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구 관세를 높여서 중국을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나가는데 그 중요한 한반도를 그냥 그대로 중국에게 넘겨준다, 트럼프가. 지금 이게 손익이 안 맞아요, 손익이.
그러려 그랬으면 애초에 중국이랑 이런 식으로 붙지를 않고 대만을 끌어내지도 않죠. 저는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핵 폐기 조건으로 좋다고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짠 이 그랜드 플랜으로 볼 때.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결정을 했는데 우리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겠다, 속국으로. 이걸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제동을 거냐. 국제 정치력으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단지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연방제가 돼버리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체제만 다른 거죠. 북한은 김정은 독재체제로 가고 남한은 노예처럼 일해서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주기만 하면 그런 체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국가는 하나가 되니까 수교는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과 대한민국만 수교하고 북한만 수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한반도 코리아라 그럽시다. 한반도 코리아가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김정은이 저 인민 때려 죽이는 저 체제에서 한 걸음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국가와 미국이 수교를 맺을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핵이 아니고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핵 만들기 전부터 수교를 못 맺은 거 아니에요. 그 동북권하고 다 수교 맺을 때 왜 북한하고만 수교 못 맺었습니까? 그때 핵 개발도 안 했을 텐데. 이건 도저히 미국의 이른바 기독교주의하고 맞물릴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또 없잖아요. 북한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한반도가 연방제 통일돼도 미국하고 국교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어거지로 맺는다, 어거지로 그랬다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개적으로 압박은 못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쪽에 그냥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동원해서 무역 총보복해서 남한의 경제를 초토화시켜 놓겠죠. 남한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리면은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먹을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이 굶주리는 개돼지들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엎어버릴 수도 있고 미국은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수교를 안 해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수교를 끊어주는 거죠. 대한민국과 미국이 수교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 할 거라고 봐요. 만약 이 방안이 지금 밀어붙여지고 문재인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90% 막 찬성해서 그리고 내각제를 지금 밀어붙이는 김무성이 이런 애들 한 50명만 포섭해서 뭐 좀 시켜줄게.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가 연방제 대통령을 하고 네가 남한 대통령 총리 나눠 먹어. 이렇게 딜을 쳐서 김무성이 이재호 이런 친구들 묶어가지고 200석을 넘겨서 연방제 플러스 내각제 개헌을 통과시켜서 나라를 팔아먹어 버린다. 그리고 역시 개돼지들을 선동해서 국민투표로 90%가 막 나온다. 그랬을 때 미국은 당연히 이거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전략을 써서 일체 중국이 손 못 대게 더 이상 가질 가치도 없고 김정은이도 빼먹을 수도 없는 정도로 만들어버릴 거다. 끝장나는 거죠. 대한민국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입장은 뭐냐? 일본은 처음에는 완전히 돌아버릴 거예요. 일본 완전 이렇게 되면 중국이 남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쌩까꾸에서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중국 배들이 거의 뭐 남쪽으로 뭐 제주도니 뭐니 뭐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해길이 또 열려버리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의 이런 동해 쪽 항 다 열려버리잖아요. 북한 뿌립니까? 뭐 남한에 무슨 뭐 동해안은 뭐 안 열립니까? 일본은 거의 자다 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근데 일본도 아니 남북한의 개돼지들이 합의해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됐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역시 미국과 공조해서 남한의 경제를 초토화시키겠죠. 당연히 초토화시키죠.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일본이 뭔가 외교적 파워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아시아에서 일본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 해도. 미국이 일단 복수심에 불탈 거고 70년 동안 먹여주고 지켜줬는데 이것들이 뒤통수를 쳐? 근데 미국은 경제보복 이외에 군사적으로 뭘 할 명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을 동원해서 일본에게 군사를 다 밀어주고 일본의 군사 강국화를 지원하고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일미군 플러스 일본의 군대가 언제 어느 때라도 최소한 독도는 집어삼킬 수 있다. 아예 본토 한반도를 쳐들어오는 거는 중요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독도 정도는 곧바로 먹어버릴 겁니다. 아마. 미국의 묵인 혹은 부추김 아래.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에는 열받겠지만은 좀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네 이거. 완전히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극도로 팽창하던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일본한테는.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10만 명 이하의 영세 약소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트집 잡아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 외교관 앞에 소녀상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실상 외교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핑계를 대든 뭐 핑계를 대든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 초토화시켜 놨으니까 경제적으로 뭐 돈을 안 갚는다 그 핑계를 대든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일본이 미국의 무기나에. 그럼 이게 지금 어느 때랑 똑같냔 말입니다. 이 구도가. 고종 황제 때 바로 이게 지금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니에요. 러일 전쟁 이후에. 똑같잖아요. 미일이 동맹 맺어가지고 남한을 지배해버리겠다 이제. 이것들은 도저히 말로 안 되는 놈들. 굶겨버리고 때려가지고 다시 점령하겠다. 그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고종의 환생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이 밀고 들어왔을 때, 원래는 누가 막아야 돼요? 이 방안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다면 그거는 중국이 막아줘야 되는데, 중국이 미일하고 전쟁을 한다? 중국이? 그럼 대만 어떡하고? 베트남, 인도는? 이거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등치만 컸지 몸은 약골이어가지고 몇 대 패면 쓰러지는 정도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미일하고 중국이랑 싸운다는 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그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이충근 박사가 군사 그 자료들 쫙 보세요.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꼴이 나느냐. 일본과 중국이 딜을 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거 정면 승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한은 일본의 영향 아래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딜을 쳐서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드러내고 중국의 간첩한 놈. 제가 볼 땐 남한 쪽에서 고를 겁니다. 남한의 중국 간첩 하나를 갖다 박아서 북한을 점령해 들어가겠죠. 이게 뭐 정확하게 러일 전쟁 당시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러일 전쟁 때랑. 그때도 사실은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했지만은 러시아가 완전히 패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중일 전쟁 들어가면요. 일본이 한반도에서는 이기는데 이게 일본이 계속 중국 쳐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러시아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워낙 넓어가지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은 일본도 위험해졌단 말입니다. 그때 미국이 껴들어와가지고 중재해버려서 사실상 나눠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안 물었단 말이죠. 전쟁 배상금 물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럼 전쟁 더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일단 이 힘의 균형을 잃어서 영세국가 둘을 중국과 일본이 나눠갖게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점점 이 쇠락해 갈 거고
미일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니까 일본이 아시아를 다시 점령하게 되는 딱 러일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꼴로 지금 문재인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이 영세 중립화 꼼수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게 목표지만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속국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고종 황제도 러시아의 속국이 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일본의 속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왕 속국 되려면요, 센 놈의 속국 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속국 되려면은 식민지 될 바야 가장 센 놈의 식민지 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 누가 이 꼴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이거? 아니, 미국과 함께 건국을 하고 김일성 세력을 물리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만들고 글로벌 10대 무역 강국 만들어 놨고 군사 강국도 한 7대 정도의 군사 강국 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 지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이 꼴로 만들어 놨냐 이겁니다. 지금 누가. 이거 잡아서 완전 끝장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력들. 이게 바로 박 대통령 탄핵 세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걸 목표로 한 거고 연방제 세력은 거기에 숟가락 얹은 탄핵 세력은 내각제 세력들 연방제가 되든 중국의 속국이 되든 일본의 속국이 되든 우리가 총리 장관만 해먹는 된다. 해먹으면 그래가지고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럼 과연 연방제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를 이렇게 통과가 될까? 최소한 문재인은 자신 있어 할 겁니다. 예, 문재인은 김무성이 같은 애들 총리 장관 좀 몇 자리 나눠주면은 한 50명만 빼내면 되니까 박지원이 노회찬 심상정 이거는 되니까 148석 아니에요 벌써. 한 50석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같은 애들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이 김성태 이런 애들 50명 뺄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남한만 놓고 하자 그랬을 때는 문재인이가 이 장관 총리 자리 줄 생각이 없지만은 북한까지 연결돼서 문재인이는 연방제 국가의 대통령까지 꿈꾸고 있으면은 까짓거 요 남한에 있는 장관 자리, 총리 자리 좀 줄 수 있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걸 미일이 사전에 빨리 간파해서 북한 인권 체제 개선 없이는 우리는 국교를 끊어버린다, 대한민국이랑. 이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자기가 해먹기 위해서는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가두는 그 탄핵 세력과 지금도 우리 인이 잘한다 박수치는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딱 100년 전에 나라를 패망으로 몰았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예측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장기적으로는 이 판은 깨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막아내지 못하면은 판이 깨졌을 때 일본군이 독도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이 깨지는. 그러니까 북한에 적화되지도 않고 중국의 속국은 안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돼 있는 그때 개돼지들이 사람으로 깨어나봐야 최소 10년 이상 또 대한민국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유통일에게는 몇십 년 뒤로 그냥 거의 물 건너가는 거고. 자, 하나하나 복기를 하십시오. 이게 왜 이 꼴 났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조작하고 그걸 좋다고 촛불 들고 박 대통령 인형 발로 차고 다니고 그게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일본 아베 입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금 이게 먹히면은 각자 좀 한 번씩 좀 차분하게 탄핵 때 그 상황을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